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즈입니다. 자, 2022 개정교육과정, 이제 각 교과군별로, 이제 그 관련된 선택 과목들, 해당되는 이제 교과목들이 어떤 과목이 있는지 살펴보는 동영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학 교과군에 해당되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수학 교과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아는 내용들은 아니어서 뭐 요 관련된 내용들은 다른 여타 과목에 비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수학 교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교과 세특의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과 성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교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공계열이나 자연계열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수학교과의 성적 자체가 세특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교과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수학교과 자체가 지금까지 제가 학생들의 학생부, 그러니까 생기부를 좀 많이 보다 보면, 어, 수행평가 비중 자체도 지필고사로 이제 좀 대체해서 이제 치르는 학교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수학교과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세특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다채롭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이제 교과 학습 자체에 이제 좀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생기부에도 좀 많이 기재되었던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들의 개별 진로보다는 교과 학습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수학 교과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교과에서 편성이 되었는지 그 해당되는 교과목들을 이제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가급적이면 교과 학습 내용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학 교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해당 자료는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간한 2022 개정교육과정 이제 교과 선택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거고, 해당 자료는 이제 저희 동영상 이외에도 유튜브 영상 외에도 네이버 블로그, 저희 리테라이즈 블로그에도 역시 이제 관련된 내용들 캡처해서 좀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블로그에 오셔서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학교과 우선 공통과목. 공통과목은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국어 교과군하고 동일하게 보통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운영되는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공통수학 1, 2, 그 다음에 기본 수학 1, 2,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요걸 이제 뭐 다 이수하기보다는 아마도 이제 공통 수학 1, 2로 이제 갈 확률이 이제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대수, 미적분원,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전의 교육과정하고 좀 다른 점은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그러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 말고,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수원, 수투, 그리고 미적분, 확통, 그 다음에 기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뭐 기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남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수원, 수투가 지금 사라지고, 네, 이제 대수라고 하는 이제 과목 명칭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미적분도 원래 이제 단일 과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미적분 1, 그 다음에 미적분 2로 이제 좀 세분화되면서, 미적 1은 지금 일반 선택 과목으로, 그리고 미적 2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제 분류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확통은 여전히 이제 일반 선택 과목으로 남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뭐 미적 2, 그 다음에 기하, 그리고 경제수학. 경제수학은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있었던 과목이었죠. 인공지능 수학도 역시 있었던 과목이고, 그 다음에 직무수학, 그 다음에 과학계열의 진로 선택 과목. 그러니까 과학계열 진로 선택 과목은 주로 이제 그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그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이제 주로 배우게 되는 그런 이제 교과목들을 얘기하는 거죠. 수학 과목. 자, 그 다음에 융합선택 과목으로는 수학과 문화, 그 다음에 실용통계, 수학과제 탐구,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들이 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택부터 시작해서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은 앞선 국어 교과하고 동일하게 아마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고2에서 고3 과정에서 주로 이제 이수하게 되는 교과목이 될 확률이 높고요. 물론 이 과목들 모두 학생들의 100% 자율 선택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지정하는 선택 과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도 역시 좀 참고 삼아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이제 아마 거의 학생 자율이 아니라 이제 지정 과목으로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과목들은 아마도 이 일반 선택 과목인 대수나 미적이나 확통이 이제 그럴 확률이 이제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과목들이 어떠한 학습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통수학 1과 2 과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수학이라는 단일 과목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대부분의 과목이 공통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게 됐죠. 자, 그래서 공통수학 1, 2는 수학에 대한 기초소양과 학문적 이해를 기반으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적성을 개발해서 뭐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교과목에 대한 어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 5단계로 표기가 되고 그 다음에 내신 5등급제 적용을 받아서 등급이 표기가 됩니다. 기본 4학점인데 3학점 편성이 가능한 그런 교과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국어와 영어와 수학이 모두 다 기본 4학점이지만 이 중에서 어떤 교과목들 같은 경우는 3학점으로 편성되는 과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현재 올해 이제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고교 학점제 부분 적용을 받았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과 표기에 이제 성적표에 표기가 될 때 이수 단위가 아니라 이제 학점으로 다 표기가 됐던 학생들이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단 그 국영수 과목 편성할 때 학점을 보면 4학점, 3학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과목마다 조금 다르게 색깔을 좀 달리해서 이제 편성된 걸 좀 봐왔기 때문에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로 3학점으로 편성되는 그런 교과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수학에서 3학점이 편성되기보다는 국어나 영어 쪽에서 아마 3학점으로 편성되는 과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건 이제 각 학교가 각 학교에서 이제 학교 사정에 맞춰서 학점을 약간 이제 좀 차등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배우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 이제 여기는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교과 학습 내용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 경우의 수, 그 다음에 행렬, 이런 내용들을 학습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로 및 관련 직업들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 자체는 정말 기본적인 이제 교과이기 때문에 어떠한 계열이든지 간에 이 수학 교과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 계열뿐만 아니라 공학계열 학과 전체의 기본 교과에 해당이 되고 인문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사회과학 계열 쪽은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분석이 많기 때문에 수학 영역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기본 학습 과목이다. 그래서 뭐 실제로 그 수능 그러니까 정시 전형 같은 경우를 놓고 봐도 올해 같은 경우였죠. 그러니까 2025학년도 대입 정시 전형을 놓고 보면 일반 인문 계열과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좀 분리해서 점수를 좀 차등화해서 이제 성적을 이제 좀 산출하는 그런 방식의 대학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문 계열 같은 그러니까 순수 인문 계열하고 사회과학 계열을 좀 분리를 시켜서 그러니까 국어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이제 그 수능 영역을 이제 배치를 했을 때 수학에 대한 가중치를 조금 더 주는 계열은 사회과학 계열. 상대적으로 뭐 국어나 영어 쪽이나 아니면 탐구 쪽에 이제 가중치를 두는 계열은 주로 인문 계열. 그러니까 사회과학 계열은 정시 전형에서도 수학 쪽에 조금 더 가중치를 더 두는 그런 대학들도 좀 있었으니까 그만큼 사회과학 계열이 수학과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시 전형뿐만 아니라 수시 전형에서도 사회과학 계열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생부의 수학과 관련된 성적 그리고 수학 세특 이런 부분들이 평가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공통수학 2를 한번 보면, 공통수학 2는 아마 이제, 1학년 2학기 때, 이제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2학기 때 아마 이수할 가능성이 좀 크죠. 그러니까 공통수학 1이 1-1학기에서 이수하게 되면 1-2학기, 1학년 2학기 때는 공통수학 2를 이수할 이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평가 정보와 이수학점은 앞선 공통수학 1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 과목, 내용들은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그다음에 함수와 그래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선택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 대수나 그다음에 미적이나 확통 요 관련된 부분들을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에서 기본적인 학습 내용을 이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로 및 관련 직업은 앞선 공통수학 1에서 살펴봤던 내용하고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기본수학 1과 기본수학 2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기본수학 1과 기본수학 2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학년 때, 그러니까 이게 기본수학 1과 기본수학 2도 공통 과목이긴 한데, 1학년 때 공통수학 1, 2, 기본수학 1, 2를 동시에 4과목을 다 듣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지만, 네, 이렇게. 공통수학 1, 2를 대체할 수 있는 공통 과목으로서 기본수학 1, 2가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는 내용들도 기본적으로 여기 뭐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경우의 수, 행렬 뭐 이런 거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기본수학 2 같은 경우에 또 배치되어 있는 내용들이 도형의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집합과 명제, 함수와 그래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통수학 1, 2를 대체 이수할 수 있는 공통 과목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과목들은 이제 어떻게 학교에서 이수를 하게 될지는 뭐 정확하게 그 구조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내용, 이 공통수학 1, 2, 그 다음에 기본수학 1, 2, 4과목을 공통으로 다 이제 4개 과목을 다 이수하지는 않을 거고 공통수학 1, 2를 대체할 수 있는 과목으로서 기본수학 1, 2를 이수할 수 있다. 요 정도 수준으로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공통수학 1, 2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기본수학은 어떻게 이수가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반 선택 과목에서 이제 그 첫 번째로 대수 과목을 좀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대수 과목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의 수1, 수2에 이제 해당되었던 내용들이 이제 좀 대체가 되어서 이제 대수 과목으로 이제 끌고 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2학년 때 이제 이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 한 학기에 이제 몰아서 이제 갈 확률도 있고 아니면 좀 나누어서 갈 확률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학교가 이제 편성하는 내용들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겠죠. 보통 이제 한 학기에 끝낼 확률이 이제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평가 정보나 이수학점 관련된 부분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끌고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배우는 내용들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리고 수열,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대수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다 보니
이제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해서 수행할 수 있는 수행평가 과제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오게 될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뭐 기존까지의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수원, 수투 같은 경우에 뭐 수행평가 과제 자체를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독서나 뭐 발표나 이런 것들을 진로하고 연계시키는 것보다는 수학에서 배우는 학문적 내용 그 자체를 발표 과제로 내준다든지 아니면 뭐 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를 굳이 이제 뭐 수행평가로 내준다라고 한다면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수학적인 원리들을 자신의 진로와 연계시켜서 활용했던 이런 방식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외에는 그냥 수행평가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제 뭐 논소술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필고사 형태로 이제 대체하는 그런 이제 학교들도 좀 많았었기 때문에 요 대수가 향후에 이제 뭐 빠른 학교들은 아마 1학년 때 이수하는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수를 1학년 2학기 때 이수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수 자체가 아마 이제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이제 과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학년 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교육 과정이 편성이 될지 그건 이제 학교별로 조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대수라는 과목 자체는 뭐 앞선 이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또는 기본수학 1, 2를 이어서 이제 대응되는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진로 및 관련 직업은 앞선 공통수학 1, 2, 기본수학 1, 2에 제시되었던 그런 내용들과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일반 선택 과목은 미적분입니다. 미적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 교육 과정과 다르게 미적분 1, 2로 이제 세분화되어 있고 미적분 1은 일반 선택, 미적 2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적에서 이제 뭐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다들 짐작하시는 그 내용 그대로일 거고요. 특히 이제 미적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자연 계열을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이제 무조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될 그런 과목이 된다. 그래서 자연과학 계열, 뭐 공학 계열, 뭐 이런 부분들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거의 뭐 필수 과목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인문 계열 쪽보다는 이과 계열 쪽에서 필수인 과목의 성격이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뭐 인문 쪽 학생들도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수강했던 과목이었죠. 그래서 뭐 배우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 뭐 이런 내용들 이제 배우게 되는데, 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 이외에도 특히 사회과학 계열에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교과목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확통하고 연계되어 있는 융합선택 과목이 이제 실용통계라고 하는 이런 과목들이 좀 있으니까 요 두 개 과목이 이제 같이 대응되어서 이제 이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확통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그런 위계 관계를 좀 살펴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 확통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 계열에서는 최근에 이제 학과들이 이제 좀 개편이 되면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런 학과들도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계열 쪽에서 특히나 이 확통 같은 과목들은 매우 중요한 선택 과목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데이터 관련된 학과들 같은 경우가 뭐 컴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확통 자체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 교과 선택 과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대수나 미적보다는 훨씬 더 아무래도 이제 진로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수행 평가를 수행하기에도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적합한 교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통은 다른 대수나 미적보다는 내 진로 연계된 수행평가 비중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제 짐작으로는 그렇게 짐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진로 연계, 그러니까 앞선 과목들보다는 훨씬 더 진로 연계에 대한 범위가 좀 더 넓기 때문에 확통 한번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다행스러운 점은 뭐 학생들의 선택보다는 학교가 지정해서 선택 과목으로 끌고 갈 확률이 높은 과목이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일단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적분 2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와 있고요. 뭐 이전 교육 과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내신 등급 표기 없이 성취도만 표기가 됐었는데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성취도와 등급 모두 다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우는 내용들은, 네, 이제 짐작하시는 대로 뭐 수열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을 이제 배우게 되고요. 기본적인 이제 공대에 가는 친구들에게는, 네, 아주 확실한 선택 과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진로를 위한 선택 과목 예시를 놓고 보셔도 뭐 대수와 미적 1을 했으면 미적 2를 이제 선택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어떤 선택 과목의 형태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위계 과목을 조금 이제 바꿔서 예를 들어서 나는 미적분 1을 듣진 않았는데 미적분 2를 반드시 들어야겠다. 보통 이런 위계성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적 1을 수강하고 미적 2로 이어가는 게 정상적인 루트다. 그래서 미적 2를 들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미적 1을 듣고 그 다음에 미적분 2를 연계해서 듣는 게 네, 이제 위계 과목의 특성상 맞는 형태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해 두셔서 네, 수강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뭐 미적 1 같은 경우에는 학교 지정 과목이 될 확률이 높지만 미적 2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학생 선택으로 좀 바뀔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적 1은 어쨌든 거의 뭐 필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듣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기하입니다. 기하는 이전 이제 교육 과정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남아 있었죠.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남아 있었고,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도형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필수 과목이다라고 뭐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하 자체가 공대 쪽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선택 과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기하 자체는 일단 학교 지정 과목보다는 학생 선택 과목으로 남겨놓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추후에 학교 교육과정 편제를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기 지금 관련 학과들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대 쪽에 해당되는 학과들, 직업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공대 쪽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기하 선택을 좀 신중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경제수학입니다. 경제수학 역시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개설되어 있던 과목이었고, 특히 이제 그 상경계열, 그러니까 경영이나 경제나 아니면 이제 뭐 통계학과, 뭐 통계학과가 이공계열 쪽에서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인문 쪽에서 모집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런 뭐 통계학과 또는 회계학과 이런 이제 학과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경상계열이나 상경계열 쪽에서는 네, 경제수학이라는 선택 과목이 매우 중요한 선택 과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이나 공대 쪽보다는 아무래도 인문 상경계열 쪽을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경제수학이라는 선택 과목이 상당히 이제 필요한 과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배우는 내용들은 이제 뭐 수와 경제, 함수와 경제, 행렬, 그리고 미분과 경제, 네, 이런 과목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상경계열 쪽을 타겟팅하는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선택 과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여기 관련 학과들 정보들도 한번 눈여겨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공지능 수학입니다. 자, 인공지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각 대학교들에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학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뭐 AI 학부라든지 아니면 첨단학과 같은 경우들이 지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주목받을 수 있는 학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뭐 컴퓨터공학과나 컴퓨터학과 같은 경우는 많이 각 대학마다 많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AI 관련된
학과들이나 학부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설 학과들의 모습으로서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과들 진학을 염두에 둔 수험생들은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선택 과목을 조금 더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배우는 내용들은 뭐 빅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내용,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과 수학 탐구라고 해서 다양하게 탐구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해당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행평가에서 이제 활용하기에 대단히 유용한 교과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신설을 되고 있는 첨단 학부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수학은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고 최소한 인공지능 수학은 학교 지정 과목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선택 과목으로도 학생 선택 과목으로 남겨놓을 확률이 높고 물론 이제 이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를 좀 전략적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학교는 네, 학교 지정 과목으로 남겨놓을 확률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이제 첨단 학부 지원을 염두에 두는 수험생들은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이 과목을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된다. 자, 요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마 수학 진로 선택 이제 마지막 과목일 텐데, 뭐 직무 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직무 수학은, 이제 직업적인 어떤 측면에서 뭐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어떤 계열보다는 굉장히 이 직무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도 네, 이제 활용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과목인데, 이 과목만큼은 제가 봐도 그냥 뭐, 학생 자율 선택에 맡겨놓지 않을까. 그리고 2학년 때보다는 아마 3학년 2학기 때 정도? 네, 요때 이제 개설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융합 선택 과목으로 수학과 문화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와 수학 사이의 융합 현상을 탐구해서 이제 그 가치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여기 이해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알겠지만 예술, 생활, 사회, 환경 등 수학이 그러니까 뭐 앞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수행평가로서 실생활 속에서의 어떤 수학적 원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과목.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텐데, 그런 과목하고 좀 연계해 봐도, 이제 탐구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수학과 실생활 또는 실생활 이외에도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 수학적인 원리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기에 대단히 적합한 선택 과목이 바로 이 과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과 문화라는 과목. 자, 그래서 단순히 이제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계열 또는 인문 쪽에서도 네, 충분히 활용 가치가 대단히 높아 보이는 그런 교과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배치도 아마 2학년이 아닌 3학년 때 배치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용통계 과목인데 요건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제 다른 선택 과목,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에서 봤었던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그런 이제 과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과 비슷한 연계 이제 과목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학 과제 탐구. 네. 이 과목은 선택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전 교육 과정에도 이제 요 수학 과제 탐구 과목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요거 선택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행평가 비중이 좀 높은 교과로서, 이제 수학 관련된 내용들 탐구하기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지필고사의 영역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수행평가의 비중이 이제 대단히 높은 과목으로서, 자신이 이제 생기부의 세특의 역량을 좀 더 이제 높이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대단히 적합한 과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탐구하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딱히 이렇게 주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학교 선생님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학생들의 진로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수학 과제를 수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교과로서 네, 좀 가치가 있고 수학과제 연구 역시 마찬가지로 3학년 때 개설될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뭐 과학계열 진로, 그러니까 특수목적고에서 이제 배우는, 특목고에서 배우는 뭐 전문 수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산 수학, 그 다음에 뭐 고급 기하, 네, 그 다음에
네, 고급 대수 이런 과목들이 좀 있는데 뭐 요 부분들은 뭐 대다수의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되지는 않을 거라서 요 부분은 그냥 과목 이름 정도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네, 수학이라서 제가 잘 아는 내용들이 많이 없어서 좀 짧게 정리하고 끝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워낙 이제 수학 자체가 학생들 간에 이렇게 편차도 좀 크고, 변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업 역량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변별력이 상당히 이제 큰 과목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지필고사의 어떤 그 위력이 상당히 이제 좀 높았던 과목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바뀌는 고교학점제, 즉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 이제 이 수학이 어떠한, 그러니까 지필고사랑 수행평가 비중을 놓고 또 어떻게 이제 바뀌게 될지도 한번 눈여겨서 좀 살펴봐야 될 그런 해당 교과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교과군에서 진로 역량들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수행평가 과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전에 교육과정의 학생부들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좀 더 높은 학생부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학교과군에 대한 2022 개정교육과정 관련된 교과목들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영어 교과군이 어떠한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또 어떤 내용들을 활용할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